백진우 AI 교육연구소 오렌지3 데이터 분석 풋꽃 품종 분석. 오렌지3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오렌지3는 좀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학습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이게 이제 슬로베니아 대학에서 개발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텍스트 코딩 좀 어려운데 이제 위젯을 드래그하고 드롭해서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점도, 박스플롯, 도서 분석표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나타낼 수 있고요. 회귀, 분류, 군집,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거를 성능 같은 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직접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오렌지3의 플랫폼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새로 뉴를 하면 새로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작업하는 파일이 있으면 오픈하면 되고요. 그다음 최근 파일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법 영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안내 사이트 연결, 그 다음에 예제, 설명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유튜브로 오렌지3의 튜토리얼을 Hello and welcome to Orange Tutorials. My name is Ida and I'll be your guide in the world of data science. Let's begin. You have probably already downloaded and installed Orange. If not, you will find the detailed installation guide in the link below. When you open Orange, the first thing you will see is a welcome screen. From here, you can start a new data analysis workflow, open a recent one, or explore tutorials. Okay, let's exit.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파일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작업하던 파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작업했던 것들이. 자, 이제 보통 시작하면 U를 열겠죠. 새로운 파일 열기. 왼쪽에 보면 여기 이제 다 위젯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은 좀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거, 인공지능 모델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이벨루에이션 하면 이벨루에이트 하면 평가하다, 성능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언스퍼바이즈드 하면 이제 인공지능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인데 이건 이제 비지도학습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들은 이제 옵션에 가서 애드온에 가면 그 지도 같은 거라든지 시각화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 클릭해서 OK를 누르면 설치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본 여기 데이터에서 보통 이제 일단 이 파일을 보통 많이 불렀는데요. 여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꾸어 보면 이런 걸 바꾸어 보면 여기 양쪽으로 점점점이죠. 이거는 입력도 받고 출력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바꾸면 이런 거는 이제 입력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점점점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연결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불러온 게 없어서 연결되면 실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젯을 보면요, 데이터 처리랑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시각화,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적용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삭제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위젯을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서 클릭해도 검색해서 찾아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파일 불러와서 이런 것들 이렇게 점점점 있으면 정선의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면요, 드래그하면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파일의 이름은 오른쪽 클릭하면 리네임이 있습니다. F2. 그래서 여기서 파일 대신에 ABC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지울 때는 딜리트도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리무브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백스페이스 보통 잘 안 쓰는데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삭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파일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하고요. 위젯에서 모델 학습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 학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거. 여기 이벨루에이트 있죠.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K는 이렇게 갖고 와서 파일 데이터를 갖고 와서 모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까지 해보는 거.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 북극 품종 예측 모델을 많이 이 오렌지3나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예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 1930년대에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라는 사람이 북꽃의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품종 세 가지를 꽃받침의 길이나 꽃받침의 너비, 그다음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런 네 가지 속성으로 측정한 데이터 150개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일을 클릭하면요, 예시 작품들이 여기 있거든요. 예시 작품들이 이건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어디 다운되어 있었는지 오렌지3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밑에 브라우즈 다큐멘테이션 데이터셋 여기서 여기 아이리스 있네요. 저는 제일 처음에 타이타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타이타닉 그 살아남은 생존자의 일등선에 타는 이등선에 탄지 남자 여자 아이 중에 어떤 비율이 살아남는지를 이걸 통해서 분석했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의 타입과 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면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변경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여기 위젯이 모여 있는 거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자, 파일은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입력 파일을 여기 불러오고요. 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출력으로 데이터 테이블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셋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이렇게 파일에서 입력 파일을 데이터 테이블로 이제 내보내는 거고요. 이 브라우저 도큐멘테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셋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칼럼 이 부분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 URL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인터넷에 있는 문서 같은 것을 제가 불러올 수 있다. 네, 여기 이제 인포 정보는 여기 데이터셋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셋의 크기라든지 뭐 형태, 피처, 유형, 메타 속성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기 위에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아이리스에 대한 이게 꽃받침의 높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여기 쭉쭉쭉쭉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인포를 보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에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150개의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노 미싱 데이터는 이제 결측치가 없다. 그다음에 4개의 속성이 있다. 그다음에 3개의 타겟값. 네. 그다음에 메타는 없다. 이건 메타는 그냥 참고로 하는 데이터. 이제 결과에 이 타겟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색깔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리스토어 오리지널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대로 정렬을 한 뒤에 이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원래대로 정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정보 인포에 보면 데이터 150개가 있고 결측치가 없다. 그 다음에 결과에 영향을 주는 4개의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3개의 값이 있는 타겟, 3개의 값이 있는 타겟. 품종이죠. 그 다음에 메타 속성은 없다. 네, 메타 속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데이터 훈련 예측 이런 데는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냥 내용을 참고하는 데만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네, 이제 붓곳의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이제 아이리스 세토나, 아이리스 버시컬러, 그다음에 아이리스 버지니카, 네, 이런 품종 3개의 품종이 있죠. 이거의 품종을 요 4가지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3를 통하면요. 이 수많은 데이터 150개의 데이터를 데이터셋의 크기, 속성, 유형, 이상치 유무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렌지 3에서 제공하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결측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 이상치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그냥 해도 되지만 그 데이터들을 좀 삭제를 하면 좀 더 나은 정확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상치나 결측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한 7대 3 정도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다가 우리가 산점도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퍼져 있는지 스캐터 플롯을 가져와서요.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즈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요, 빨간색이 금방 사라져. 나중에 여기 위젯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빨간색이 좀 사라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스캐터 플롯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X축, Y축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바꿔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에 따라서 어떻게 이 품종들이 퍼져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점 설정인데요. 점 설정. 점의 색상이나 모양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역별로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범례 요거고요. 범례. 이건 이제 적자선 표시. 그다음에 얘는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레그레션 보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산점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그 스프레드시트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그냥 이제 수식으로 쭉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로 시각적으로 쉽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던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즈드에 보면 여기 이제 산점도 있지만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박스 플롯이라든지 여기 다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렇게 도수분포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시각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샘플러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샘플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7대 3으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한 70%를 반환하고 이거는 이제 뭐 고정 샘플 크기 뭐 이런 것들 여기를 뭐 한 5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50개의 데이터 중에서 70% 정도는 훈련 데이터로 나머지 30개는 한 40몇 개 정도는 테스터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델 위젯을 들어와서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KNN 같은 거랑 로지스틱 레그레션 그 다음에 리니어 레그레션 이렇게 갖고 와서 얘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는 여기서 선택한 데이터 말고 전체 데이터 한 개만 선택해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X라고 쓰는 거는 이제는 오류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모델은 해당 데이터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얘는 약간 이게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은 사용할 수 없다. 자, 오렌지3의 좋은 점은 이렇게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네. 이제 KNN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가까운 훈련 인스턴스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 피처 공간 안에서 1.2.점 있잖아요. 여기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K의 가장 가까운 훈련의 예를 검색하고 그 평균으로 예측을 사용하는 KNN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열어보면 여기에서는 보통 콜스로 네, 여기에 뭐 이렇게 매트릭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직선이고요. 요거는 맨 하트는 절대적 사이 합계, 이 같은 경우는 점과 분포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모든 점을 동등하게 가중하고, 여기는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이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겁니다. 네,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보면요. 네. L1, L2 이런 게 나오거든요. L1, L2. L1은 라쏘, L2는 리시. 정교화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거 같은 이제 분류 작업에 많이 쓰입니다. 여기 선형 회귀 같은 경우는 여기도 L1, L2 이런 것들 있죠. 그래도 레귤러이제이션은 정교하지 않는다. L2 같은 경우는 가중치들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요. L1은 가중치들을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못 쓰니까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능 평가, 이 KNN 로지스틱 레그레션의 평가. 그래서 이제 위젯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러에서 테스터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남은 거랑 연결해야 되는 거죠. 남은 거랑. 자, 그럼 우리가 프리딕션 평가 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여기 보면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죠. CA 같은 게 이제 분류 정확도인데요. 0.978, 둘 다 0.978. 여기는 얘가 조금 더 높고, 이건 같고, 얘가 여기 미세하게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모델들이 이 테스트 데이터 45개, 아까 그 30%, 150개의 30%의 그 테스트 데이터를 거의 정확히 0.978의 확률로 붓고 품종을 정확히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분류한 것들이 데이터가 쭉 있는 거죠. 45개의 데이터가. KNN 로지스틱 이렇게 해서 에러의 확률 이렇게. 이 프리딕션 같은 위젯은요, 입력 데이터 세트의 모델의 그 예측값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